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지TV입니다. 생활비, 용돈, 학비, 의료비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흔한데요. 그런데 단순히 필요해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증여세는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액은 적게는 10%, 많게는 50%가 나옵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엄연한 증여 행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조부모와 손자 등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어쨌든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여재산에 대한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고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가 있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2.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3. 혼수용품이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비용을 항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항목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원을 통한 재산 취득 행위 여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 취득 행위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생활비라고 받은 돈을 주식,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금을 들었다면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나 자력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필요 시마다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몇 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지급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축의금은 비과세입니다. 단, 내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부모님 돈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지인에게 수령하는 축의금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원칙적으로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가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혼수용품이 있습니다. 에어컨, 소파, TV 등 혼수용품은 비과세이지만 신혼집 매수 비용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즉,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신혼집 매수 비용은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증여재산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개념입니다. 즉, 그 공제 금액만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가 자녀, 직계 비속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다는 뜻이고, 기타 친족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 등이 해당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의 총합을 뜻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 총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21살에 5천만 원, 25살에 5천만 원, 두 번을 증여받았어요. 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21살에 받은 5천만 원은 공제되며 25살에 받은 5천만 원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웬만하면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 자체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로 쓰는 것이면 몰라도 추후에 재산을 취득, 증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산 취득, 증식, 증여 설계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대여는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많이 쓰며 자금을 영구적으로 넘길 때보다 투자 목적이나 단기적 자금 융통을 위해 활용되곤 합니다. 금전대여의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차용증과 차용증 작성 시기 증빙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지만 차용증만으로 금전대여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시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시기 증빙 방법으로는 공증,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 증명, 이메일 발송 등이 있습니다. 또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비과세인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비과세 항목인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의 경우 앞에서도 말했듯 비과세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유의할 것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때입니다. 일단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지출보다 작아서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은 200만 원이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고 월급은 다 저축을 하고 있다면 이 사례에서 생활비로 이체한 자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끼리 생활비를 받는 건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와 또 다릅니다. 보통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본인이 관세관청에 증빙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 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과세 여부 증빙은 관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계좌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조사하기 어렵겠죠. 몇 천만 원대의 큰 자금이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지 않아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품목일 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구매를 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 기록을 남겨놔야 하고 이체할 때 메모도 남겨놔야 합니다. 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거기에 자동이체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계좌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적금을 들기도 하고 펀드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증여세로 봅니다. 원금에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이체 시 내용 메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역을 남겨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저축 목적으로 이체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증여세가 추후에 계산될 때는 증여한 재산의 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저축, 투자 목적으로 이체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 대신 가입 시 수익자는 보험료 납부자로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 가입했을 경우 수익자를 돈을 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입니다. 첫째,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둘째,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이체 시 내용 메모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는 법과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체 시 이체 메모를 잘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억울한 증여세 폭탄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음 더하기, 지혜 곱하기,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우리는 지금 우지TV였습니다.